민주당 인재영입 제15호 임오경 감독님입니다. 이렇게 메달이 많으시면 연금은 저 궁금했어요. 궁금했죠? 궁금했어요. 연금의 목표가 아니라 스포츠를 해서 올림픽에 대한 도전 정신. 원장님처럼 연금이나 돈에 연연하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질 예. 못해요. 일본 자체 내에서 저를 대표팀 감독 제안도 받았는데 일본 국가대표요? 네,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뜻은 그걸 맡았으면 일본이 우승해버릴 것 같아서 절대 그건 그 아니에요.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핸드볼 볼을 던지고 뭐 받고 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주고 받고 함께하는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웅입니다. 부원장 김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재는 민주당 인재영입 제15호 임오경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오경 감독님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요. 그래도 감독님 소개를 간략하게 부원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오경 감독님은 71년생으로 올해 만 48세고요.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정읍 동신초, 정읍 여중, 정읍 여고를 졸업하시고 한국 최대 학사, 한국 최대 석사, 한국 최대 박사를 네. 취득하셨습니다. 뭐 이력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전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대한체육계이사, 현 JTBC SBS 핸드볼 해설위원, 국가대표 선수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메달이 많으시겠지만 올림픽 메달부터 좀 종합해서 개수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림픽은 금메달, 은메달, 은메달. 금, 은. 네. 네, 올림픽 3개가 있고요. 다음에 네. 세계선수권대회는 금 하나, 동 하나. 금, 동. 그리고 국제 핸드볼 연맹 올해의 선수상. 이거 받기 어려운 거죠. 세계 1등이죠, 이거는. 세계 경쟁자들이 많은데 1996년도 그해 올해의 선수상이라는 상을 수여하게 되었어요. 가장 활약이 빛나는 선수에게 주는 상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궁금하지만 이렇게 메달이 많으시면 연금은 저 궁금했어요. 궁금했죠? 궁금했어요. 상한선이 있는 거죠, 연금? 네, 상한선이 있고요. 네. 과거에는 금메달 하나를 획득하게 되면 60만 원이었는데요. 아, 네. 2000년에 물가 상승에 의해서 금메달 하나에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5개를 따고 20개를 따더라도 네. 100만 원은 상한가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100만 원 이상은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2연패, 3연패 하신 분들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올림픽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연금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일단 저희가 스포츠를 해서 그 네. 올림픽에 대한 도전 정신. 그렇죠. 예. 네. 원장님처럼 연금이나 돈에 연연하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질 예.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이라서. 감독님 이렇게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구기 종목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 네. 붙어 있는데 구기 종목상 최초가 맞습니까? 최초가 붙으려면 뭐가 먼저 붙어야 되냐면 제가 구기 종목에서 출산하고 운동을 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맞아요. 출산 후에 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은퇴가 23살, 24살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과 출산 후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다라면 출산 후에 네. 현역으로 계속 뛰었다라는 거. 다시 복귀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저도 선배 언니들이 했던 것처럼 그 뒤를 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이제 일본으로 프로팀으로 가서 그래서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아이를 출산하면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다행히도 제가 선수로만 간 게 아니라 플레잉 감독으로 감독과 선수를 겸하면서 제가 거의 임신하고 6개월까지는 운동을 같이 했고요. 아이 출산 이틀 전까지 코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럼 아이의 태교를 핸드볼로 하신 거네요? 네. 그 가족 관계를 보니 8남매로 돼 있으세요? 첫째가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냥 네 명이 딸. 네. 그리고 바로 제 위에가 오빠, 남자. 네. 그리고 저 막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따님 중에 5번째라 오경이라고 지으신 거죠? 네, 5번째 딸로 해서
오경이 다소도자에 많은 벼슬을 하고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는데 올림픽 이런 거 보면 오륜기가 있잖아요. 아, 큰 그림. 네, 그래서 오륜기가 있고 또 어머니 태몽도 네. 그냥 막 둥글둥글한 것 막 그 이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핸드볼 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거. 그래서 메달도 총 5개. 네, 네. 신기하죠. 언니들은 1경, 2경, 3경, 4경인가요? 그건 아니요,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핸드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운동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핸드볼 팀에 그냥 선생님 손에 끌려가서 하게 아니, 되었어요. 운동을 잘하는 줄 어떻게 아셨죠? 체육 수업에서 반에 62명이 우리 반이었는데 거기서 달리기를 하거나 턱걸이를 하거나 하게 되면 제가 항상 그 3명 안에 남녀 합쳐서 3등. 네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핸드볼로 이렇게 끌어주셨는데 집에서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모님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저를 계속해서 집으로 데려가고 또 운동장까지 오셔서 저를 데려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면이 재미가 있으셨어요? 난 이거 운명이다. 이거 해야 되겠다. 딱 제가 생각한 게 2달 만에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포지션은 언니들이 이제 중앙을 하고 저는 윙이라는 포지션에서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4골을 넣었어요. 제가 첫 대회를 나가서. 그런데 대회 나가서 4골 넣은 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경기를 이기고 나서 이동한 장소가 중국집이었어요. 중국 요리집. 경기 이기고 짜장면집에 가서 선생님이 탕수육하고 짜장면을 시켜주는데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운명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제가 거기에 빠졌던 거죠. 함께 그렇게 하는. 근데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가 되신 거예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그 청소년 국가대표 바로 밑에 네. 청소년 대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88 서울올림픽 끝나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바로 대표팀으로. 다음 92년 때 바로 금메달을 올림픽 첫 출전에 바로 금메달 따신 거네요? 네. 구기 종목 최초 금메달인가요? 네. 그러면 보통 핸드볼이 한 경기에 기록 보면 한 25점에서 30점 정도 그렇게 나던데 그럼 몇 점씩 넣으셨나요 보통?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넣었을 때는 18골? 18골이요? 멋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MVP 되시니까 그때 일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나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네. 이제 유럽에서 네.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들어왔고요. 바르셀로나 금메달 후에. 네. 근데 유럽을 안 가셨네요? 유럽을 가려고 유럽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 네. 새로운 팀 창단을 한대요. 그래서 계속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네. 그래서 우리 한국 핸드볼을 너희에게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제 막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부터 가야 되겠다. 네. 그러더니 일본의 스카웃 비용이 더 많았던 건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일본에 그럼 가셔서 적응하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문화가 일단 다르니까. 첫 번째 제가 충격은 뭐였냐면 저는 금메달을 획득하고 일본 프로팀에 갔는데 핸드볼 볼도 제대로 못 던지는 애들이 합류를 했더라고요. 프로팀에요? 네. 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옥상에서 울면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돌아갈 생각도 하다가 답을 찾아내서 아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애국자로서 내가 자존심이 있지. 무언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네. 일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요. 역시. 네. 그래서 딱 창단팀이 11명이 있으면 네.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저는 다 할 줄 아는데 이 사회인들은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10명한테 저한테 맞추라고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은 게 내가 이 10명한테 수준을 맞추면 되는구나 싶어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와. 그럼 그렇게 그 노력이 이제 눈에 띄어서 플레잉 코치를 하라고 그러던가요? 제가 94년에 갔는데 네. 95년도 이제 후반기부터 플레잉. 그리고 나서 성적이 말도 안 돼요. 일부 리그 진출을 이끌어서 최초 8연패, 그랜드슬램 27회 우승. 이 정도면 타고난 지도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일본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일본에 4개 대회가 있으면 한 대회는 외국인이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전국체전이라고 네. 자국 선수들만 뛸 수 있어요. 아, 선수 중에 외국인이 껴있으면 빠져야 되는. 네. 그래서 네. 제가 플레인 감독이니까 네. 그 경기를 다 뛰었는데 이 대회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지도자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당신은 선수로서 세계 1인자다. 네.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아, 못 냈으니까 네. 3등이 최고의 성적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없이도 우승을 시켜야 되겠다. 왜 남의 대사를 아니. 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데 그게 가능한가요? 모든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그 전국체전 그 일본 자국 선수들만 뛸 수 있는 대회를 우승시키고 저는 일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뛰지 않았던 그 대회가 아,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던 경기.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해서 그랜드 슬램이 된 네. 거죠. 그 뒤로는 인정하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자체 내에서 저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대표팀 감독 제안도 받았는데 제가 대표팀 감독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본 국가대표요? 네, 대한민국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제가 했던 이모경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의 일본 국기를 달고 내가 대표팀을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뜻은 그걸 맡았으면 일본이 우승해버릴 것 같아서 절대 그건 그 아니에요.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근데 90년도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에 아테네 올림픽까지 공백이 좀 있으셨네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국가대표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대표팀에 이제 컴백해달라고. 그래서 시드니 네. 올림픽도 출전하기로 이제 약속이 네네.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한국 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태능선천으로 입촌을 해야 되는 진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아 그때 생명이 찾아왔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남편이 아이만 낳아주면 자기가 다 케어해주겠다고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대표팀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네.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태닝에 입촌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아쉬워하면서 하늘에서 주신 선물인데 네. 축하한다라고 그렇게 한 말씀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건 정말 이 가정사로는 행복한 일인데 저희 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만 유일하게 4위 했어요. 아 메달을 못 땄네요. 네, 노메달로 3, 4위전에서 패해서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제 자리를 센터백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자리를 메꿔줄 선수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대표팀에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짓을 한 아유. 사람으로서 에이 아니죠. 그래서 4위에서 노메달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시고 복귀하셔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은메달을 따셨어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영화의 뒷배경이죠. 이 비하인드가 있는데 2003년 8월 말에 네. 일본 고베에서 아시아 지역 예선이 있었어요. 올림픽 네. 출전 티켓 한 장을 놓고 그런데 9월 2일 날이 결승이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거기서 티켓을 중국에게 뺏겼어요? 네. 그리고 감독님은 그때 이제 결승 전에 저에게 아테네 올림픽 같이 출전 선수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해놓은 상태. 네.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중국에게 그 티켓을 빼앗기면서 출전권을 못 딴 거죠. 아. 근데 그럼 어떻게 출전하게 된 거예요? 2003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예. 네. 크로아티아에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5위 안에 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한 장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자동 티켓이 주어져요. 그 당시는 5장, 5위까지. 네. 그런데 올림픽은 12개 나라가 나온다면 네. 세계 선수권 대회는 24개 나라. 듣기만 해도 뼈가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2003년에 아줌마들이 처음 이제 이모경, 오영란, 오성욱 3명이 이제 아줌마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아줌마가 갑자기 3명이 2주 딱 운동했어요. 2주요? 오. 네. 와. 2주 운동 같이 후배들하고 하고 어떻게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5위를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 헝가리에게는 편파 판정으로 결승을 저희가 올라갈 수 없었고 진짜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따랐었는데 3, 4위전에서 이기면서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고 도착하고 저는 일본 리그로 오성우 선수랑 바로 또 일본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경기만 2주 전에 와서 뛰어주고 외국 갔다가 바로 또 용병이었네요. 네. 아테네 올림픽 출전권부터 이렇게 아줌마 부대가 따갔고. 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그 시기부터 아줌마 부대가 탄생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고 아테네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아줌마 부대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됐었어요? 제가 아테네 출전할 때 34살. 제 나이 때였는데 좀 2주 열심히 해갖고. 택도 해보시죠. 없고 턱걸이도 하나 못하는데. 근데 영화 보면 막 마트에서 일하시던 예. 장면? 진짜 그건 그런 분이 계셨나요? 제가 있었던 팀이 네. 유통센터여서 네. 슈퍼마켓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마트에서 일하신 분이 감독님 모델로 한 거네요? 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아. 선수들이랑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 저희도 메디칼 드라마 이런 거 할 때 저희 의사들한테 좀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많이 물어봤겠죠, 그때 촬영할 때. 연예인들을 만나서요. 네. 같이 훈련도 하고 제가 직접 코트에서 보여주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이제 알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코트에서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식사도 하고 네. 또 시나리오 작성할 때 도움도 드리고 이제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는 고스란히 똑같이 한 거죠. 그때 덴마크하고. 덴마크는 예선전에서 무승부로 한번 네. 치렀죠. 그리고 결승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진짜 실력이 없어서 졌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실력은 우리가 좀 조금 그때 운도 있어서 좋았는데 심판 운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막 그 울면서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더 강국으로 변한다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그렇죠, 것 같다. 네. 하면서 막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는 이런 말을 막 그 당시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그런데 눈을 감았다가 딱 그 다음날 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도 국민이 그렇게 환호해주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기사부터 한국 도착에서부터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 선수들보다 오히려 환호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그 당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 기쁨이 좋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참 좋은 거를 남겨주고 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참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또 막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았었죠 그 당시. 그러다가 이제 08년에 서울시청의 여자 핸드볼팀 감독으로 임명되신 거고요. 그게 이제 한국 구기 종목 최초의 여성 지도자이신 거죠. 근데 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엄청 성적이 좋았잖아요, 여성 핸드볼이. 근데 왜 여자 감독이 그제서야 나왔나요? 구기 종목은 순간순간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막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핸드볼은 더더욱 격하고 시종일관 선수 교체 같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독들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수들한테 야단을 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제가 애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의 그런 진짜 과격. 마이너스가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스포츠는 더더욱 남성 중심 뭐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서울시청을 이렇게 창단팀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참 좋은 이제 진짜 여성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멋지게 한국으로 컴백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핸드볼 감독님도 정장 입고 하시나요? 넥타이 메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요? 너무 다 남자분들인데 저만 너무나 탁 튀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정장을 입어야 된다면 나도 넥타이도 좀 한번 매보자 네. 해서 팀 창단식 때부터 넥타이를 메고 주고 나왔었고 그러면서 머리도 될 수 있는 대로 계속 커트를 좀 가자. 그래서 여성 지도자라는 게 좀 부각이 돼서 거기서 뭔가 좀 안 좋은 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서 네.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바꿨죠. 네. 안에다가 꽃무늬도 입어보고 이제 부드러운 네. 이미지도 이제 그 감독님들한테 네. 보여주고
감독님 그럼 술도 잘하시겠네요. 근데 저는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그런 못하는 체질이에요. 쪽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병원에 가면 저는 진짜 술을 안 마시는데 병원에서 감독님 술 마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감독이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실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우승했을 때만, 경기가 끝났을 때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네. 전체 회식 때 진짜 말도 못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술을 마셨고요. 우승하시면 술을 그렇게 드셔야 되는 곤욕을 치르실 분이 우승을 지금 2014 정규리그, 2016 동아시아, 2016 코리아리그, 2017년 전국체전 우승을 아주 줄줄이 하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기는 건 이겨야 됩니다. 운동선수 후배들의 생활이 본인 선수 시절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다면 거짓말이고 좋아졌죠. 시대가 변하니까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 방식을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유입시켜서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절대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안 좋은 일을 발생시켰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흡수돼서 가는 걸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안 좋은 쪽에서 일이 발생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묻혀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는데 진짜 제가 보는 체육계에서도 열심히 묵묵히 열심히 진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냐? 저는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가 한국에 와서 아이 낳고 현장에서 운동했던 네. 몸 가격한 운동을 했던 제가 최초이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네. 출산율이 저조한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으니 출산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인가 뭔가를 내가 고용복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안정된. 네. 그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누구 한 사람도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운동하는 여성들이 출산하고 다시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거를 내가 좀 하나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성폭력 뭐 진짜 저희 미투 운동 작년에 이제 이거 발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도 피해를 본 게 또 뭐냐면요. 너도 과거에 당했니? 이런 질문을 받는데 막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긴 했지만 진짜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받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을 보는 시선들이 다 이상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포츠는 격이 내려지는 것 같아서 진짜 하소연을 해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여성 스포츠계를 대표해서 내가 진짜 이러한 또 저출산도 내가 조금만이라도 해결한다라면 나는 진짜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해줄 수 있으면 내가 힘들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하게 됐어요. 근데 왜 민주당인가요? 제가 2012년에 네. 토론을 보면서 대통령 토론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TV에서 진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2012년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그 말 멘트가 너무나 그게 귀에 쏙쏙쏙 와닿고 진짜 모두 국민을 위해서 꼭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꼭 제 눈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좋아서 팬이 됐는데 또 촛불지에 제가 막 나가서 저도 이러고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체육계의 발이랑 막 이것저것 말씀하셨을 때 스포츠 그냥 말이더라고요. 뒤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뭐 공정하게 막 이런 말들이 딱 스포츠에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라면 나하고 너무나 컨셉이 잘 맞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저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나하고 코드가 이런 게 좀 생각 정책이 맞는 쪽으로 내가 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럼 결국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팬심.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거 임하는 전략을 어떻게 핸드볼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뭐 갖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 항상 울면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난 것처럼 시작부터 지금 되게 허위사실 유포로 힘든 지금 하루하루를 겪고는 있지만 저는
넘어지면 늦게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모경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정치를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저의 초심자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항상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따뜻한 정치를 진짜 믿음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핸드볼 볼을 던지고 뭐 받고 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주고 받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진정한 이모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모경 감독님의 의사소통에 대한 평을 우리 김현지 부원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솔직히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정치를 하면 또 얼마나 그런 공정한 스포츠맨십으로 열심히 임하실까 되게 기대가 되고 꼭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딱 하나는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게 네. 국회의원 당선되면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진을 9명 둘 수 있거든요. 그 방은 100%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운동한다. 이제 국회의원이랑 같이 운동하는 방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성실한 천재 이모경 감독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센터백으로서 모든 포지션들에게 맞춰주셨던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 국민 모두에게 맞춰주실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의사소통TV 구독!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